성자가될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사유축 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묘미와 인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묘미는 목의 운동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인호술은 화운동의 폭발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여기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방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해묘미와 인묘진 모두 같은 목의 운동성이고, 또 인호술과 사오미도 같은 합하하는 운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삼합과 방합의 운동성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묘미와 묘진이 다르고 오술과 오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합은 사계절의 순차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묘가 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진이 사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묘가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은 사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목생활을 하기 위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오술은, 술토는 화를 저장하고 수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화의 운동을 제한하여 가두는 형태가 되고요. 오미는 미토가 오화를 더 번지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목일간이 오와 상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미합으로 돼 있는 쪽이 더 나을까요? 오술합으로 돼 있는 쪽이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오미합 방합으로 상간국의 형태가 돼 있다면 인성의 유무를 떠나서 아무래도 상관의 절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신금일간에 묘무 편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묘진합의 의미와 묘미합의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르겠죠. 신금일간한테 묘목은 편제가 되는데, 이 편제라는 의미에 미토가 더해지면 더 훨씬 넓은 확장성을 가진 편제의 의미가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방합과 삼합이 같은 합하이긴 하지만 이처럼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유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유축을 생각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티끌 하나 들어가지 못한, 정말 깔끔하게 진짜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고, 정말 계속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정말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깔끔한 그 모습을 보니까, 사유축의 물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화는 오화와 같은 불의 속성을 가지지만 빛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전기, 인터넷, 통신 등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열로서 작용되는 오화에 의미하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화급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화는 유금이라는 가치 집약적인 결정체를, 그러니까 유금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씨앗이라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모든 가치, 최고의 가치. 저는 이제 그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모든 문명의 기술과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작은 하나의 결정체로, 하나의 칩으로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응집하고 압축을 해서 알집과 같이 압축을 하는 축토의 성질까지 더해지면, 저는 그래서 사유축을 이 약간 스마트폰과 비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예리하고 디테일한 가치들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가 되니까, 반대로 해묘미의 모습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죠. 해묘미가 생명체들이 뭔가 확산되고 약간 무질서한 면이 없잖아 있는 반면에, 사유축은 굉장히 하나로 응집이 되고 모이는 그런 모습이 좀 되죠.
깔끔하고 날카롭고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응용을 대입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초점을 두고 들으셔야 되는 거는 사화가 유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생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불목 일간의 사유축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리하고 디테일하고 깔끔하고 그런 하나의 가치로서 관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불목이 뿌리 내리기가 사실 힘들겠죠. 이런 환경이라면. 반도체 공장에서 화분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안 되지. 그래서 뿌리기 내리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성을 제어해야 되는 사화가, 원래 관성은 식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화가 관성을 더 빛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국이라도 목을 키워야 되는 기토일간의 관국과는 좀 많이 양상이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정화 일간의 사유축은 이제 재성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체크해 두실 사항은 사화가 병정화 일간에게는 비겁이 되는데, 보통 이제 비겁이 있으면 쟁제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쟁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금을 밀어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이 점 체크해 두시고, 무기토일간에게 사유축은 식상이 되는데, 그리고 무기토일간에게 사화는 인성으로서 식상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반대로 밀어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경신금 일간에게 사유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금을 밀어주게 되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하나 차이인데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금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체크 안 해 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쪽팔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사화 있고 유금 있고 막 이런 정화일간 분한테 군겁쟁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완전 쪽팔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임계수일간에게 사유축은 재성이 인성을 재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빛나게 해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십성과 오행의 생극원칙에서 사와 유금의 관계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까지 간단하게 해묘미부터 인호술, 사유축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신자진 삼합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삼합들이 또 글자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2신살 스토리와 연결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